한번 칠판 닦여 먹어볼게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최은서. 동갑인가? 고2예요. 동갑이에요. 혹시 어디 학교, 어느 학교 다녀요? 저 서울여자예요. 나 프로포스. 그럼 좀 멀리 오는 건가? 지하철 타고. 강의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뭐랄까 구석대기 있어서 그런지 저 갑이 져서 그런지 약간 처음 들어올 때 냄새가 좀 나. 거기 좀 요 뭐야 이게 지금 뭐라고 하지? 공기청정기 또 돌리고 하는데 냄새가 나. 내 냄새 아니야. 오해할까봐 하는 말이야. 나 청결한 사람이야 상당히. 근데 강의실 자체가 좀 냄새가 있어. 자, 내가 문자 한 번씩 넣겠지만 내 소개를 할게요. 나는 그런 사람이고 늦게까지 안 자거든. 한 1시, 2시까지 그 사이에 자니까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떤 것도 상관없어. 문자가 됐든 카톡이 됐든 하라는 거야. 내가 문자 한 번씩 넣을 거니까 지금 저장 안 해도 돼.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를 말이 잘 안 나온다. 촬영을 해가지고 올릴 거야. 네이버 카페거든? 네이버 카페. 여기다가 올려요. 여기다가 문씨라서 이렇게 된 거야.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링크를 걸 거야. 링크를 걸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고요. 내가 여기 목동에서는 지금 한 1년쯤 됐는데 사실은 내가 저쪽 마포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거거든. 마포 서울여고 바로 옆에. 서울여고 매우 잘 알아 내가. 서울여고를 매우 잘 알고 하나고를 많이 보내봤어. 근데 하나고는 몰라. 하나고 친구를 과외는 해봤는데 하나고 커는 잘 몰라.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 그러면 그 책 한 권만 갖고 올 수 있어. 교과서요? 교과서 보게. 네. 책 한 번만 갖고 와봐. 그러면 책을 보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출판사가 어디야? 출판사. 그 교과서 하나밖에 없어요. 심화 수학을 하나 보는 거야? 네. 오케이. 전라북도에서 한 거 같은데. 전라북도? 뭐 그런. 그 전라북도 책을 보는 거지? 자, 일단 우리는 화통이라는 책을 하는데요. 확률과 통계. 대학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기하를 했다는 건 이과 성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네. 그지? 은서는 문과야, 이과야? 이과. 서울여고는 이과 성향이잖아. 원래 학교가. 원래 그래. 이과 성향이어가지고 뭐 무슨 대회 같은 게 있어도 문과 거보다 이과 게 더 많아. 그래갖고 이제 문과 쪽 친구가 많이 좀 저평가돼가지고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는 예전에 그런 적 있었거든. 엄청나게 잘해. 진짜 얘는 정말 잘한다 싶을 정도로 잘했어. 근데 서울대 상업으로 떨어졌어. 문과여. 서울여고 문과여. 그만큼 이제 겉에서 볼 때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이과 쪽을 조금 더 신경 써주는 학교야. 그러면 기하는 언제 해? 했어?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하는 거지. 기하를. 어쨌든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대학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논술이잖아. 논술만으로 대학 가는. 뭐 연대 같은 경우 논술 100이잖아. 수학만 잘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논술이어가지고 논술은 근데 이제 다 배워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 왜냐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기하를 보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확통을 보거든.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이과니까 확통하지 마라고 하거든. 문과니까 기하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고.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뭐 논술로 못 쓰는 학교들이 많아지는 거지. 분명히 확통이라는 건 어렵게 안 나오거든. 논술에서도. 근데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그러니까 시험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학교에서 완전 차이가 나.
시험을 본 사람들은 풀 수 있지만 안 본 사람들은 못 풀어. 어쨌든 확통인데 세 개죠. 첫 번째가 이제 경우의 수, 두 번째가 확률, 세 번째가 통계인데 옛날에는 이 통계 쪽이 정말 많았거든요. 양이. 진짜 양이 많았는데 거기서 많은 걸 뺐어. 많은 걸 빼서 지금은 비슷한데 이게 제일 많긴 하지. 제일 많기는 해. 통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지금은 이제 일단 처음에는 경우의 수여가지고 1학년 때 했던 1학년 제일 끝머리에 있는 그 부분을 기억한다라고 내가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도 될까? 여긴 아닌데? 그러니까 1학년 때 우리가 뭐 했냐면 단순히 그냥 수열하고 조합했잖아. 단순히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요 책은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분명히 1학년 때 저걸 했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책이지만 그래도 개념서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줘. 한 번 더 설명을 해준다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순열이죠. 순열. 자, 그냥 바로 시작할게. 경우의 수예요. 원래는 1학년 때 했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계산법이라는 게 있잖아. 계산법. 어쩔 때는 더하고 어쩔 때는 곱하지. 어쩔 때는 순열로 풀고 어쩔 때는 조합으로 풀어.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총 네 가지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네 가지 경우에 맞춰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경우를 볼 건데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 이걸로 일단 계산법이 나뉘는 거지.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갈 건데 요래 가고 요렇게 요런 길이 있다고 치자고. 그냥 저거 두 개 얘기하는 거 제일 좋은 게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는 A에서 C로 갈 거야. 결국에는 한 번 간 데를 또 갈 수는 없다고 치고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갈 수도 있고 또는 A에서 다이렉트로 C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치? 요놈은 A에서 B로 가고 그리고 C로 가는 거지. B로 가고 C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시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세 가지 경우가 있었으니까 동시니까 곱한 거지. 그래서 6가지 경우가 나온 거고 얘는 그냥 4가지 보이잖아. 전체 경우로 본다면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잖아.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갖고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네 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인 거야.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게 캐치가 된다면 고배 법칙을 따른다는 거고 그게 언제냐면 그리고에 해당되는 거고 교집합이지. 그지? 동시가 아니면 그때는 더 했잖아. 마지막에 더 했잖아. 합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고 또는에 해당되는 게 될 것이고 합집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곱하냐 언제 더하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요거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냐 동시가 아닌 거냐 그걸 따져갖고 한다는 게 일단 이 두 가지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분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언제 순열을 쓸 거고 언제 조합을 쓸 거냐야. 자 이제 이쪽에서는 뭔가를 뽑아냈다라는 전제하에 생각을 하는 거야.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4개를 뽑아내. 그런 생각에서 뽑아냈을 때 이놈은 순서를 생각할 때 순열은 순서를 생각해서 배열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순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3, 4, 5, 6을 뽑아내. 처음에 3 뽑고 그 다음에 4 뽑고 5 뽑고 6 뽑는 거하고 6, 5, 4, 3으로 뽑는 건 다르다고 보는 거지. 순서가 있는 나열 그거를 순열이라고 하고 영어로 유식하게 퍼뮤테이션이라고 하지. 퍼뮤테이션 말이 그냥 순열이야. 그냥 순열.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4개를 선택해가지고 나열까지 했다. 나열까지 했다가 되는 거고 이런 하나씩 뽑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겠지. 조합은 순서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4개를 뽑더라도 한 번에 4개 샥 뽑아버리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뭐 3, 4, 5, 6으로 뽑으나 6, 5, 4,
3, 4, 5, 6. 6, 5, 4, 3으로 뽑으나 어차피 3, 4, 5, 6 아니야. 순서를 생각하지 않을 때 조합이라고 하는 거고 요놈은 컨비네이션을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10개 중에 4개를 선택해가지고 나열까지 했다. 대열까지 했다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10개 중에 4개를 선택만 했다라고 말하는 거지. 알죠? 뭐 계산도 알듯이요. 계산도 NPR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사실은 n부터 b로 r개를 곱하라는 소리잖아. n부터 b로 r개. 그렇게 쓰기가 영 거시기 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썼을 때 n 빼기 r 팩토리얼 아니 맞지?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팩토리얼 알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 해서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고등학생일 때 내 친구가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애들 막 때리고 다니는 거 그랬던 친구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나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이걸 물어보는 거야. 왜? 했더니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읽어보라고 했거든. 5 팩토리얼 이렇게 했더니 내가 5! 이러는 거야. 강조임이? 막 이런 식으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팩토리얼은 1부터 자기 자신까지 곱이지.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은 사실은 요 순열 같은 경우는 이 식이 별로 필요 없지. 식으로 푸는데도 복잡하잖아. 왜냐면 저 10p4라면 요걸로 쓰면 10 빼기 4니까 6팩분의 10팩이잖아. 이렇게 푸는데 사실은 요거 그냥 10부터 뒤로 4개 10, 9, 8, 7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쉽잖아. 그래서 퍼뮤테이션은 그러니까 순열은 원래 이런 수식이 별로 필요 없었는데 조합을 얘기하려면 그 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였고 그리고 요놈은 그러니까 NCR 요놈은 R 팩토리얼 분의 NPR 되는 거지. 그래서 요놈이 N 빼기 R 팩분의 N팩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컨비네이션은 뭐 그 성질이 좀 있잖아. 성질 뭐가 있냐면 어차피 뒤쪽에 2학년에서 나올 내용은 빼고 할게. 뭐가 있냐면 요 NCA하고 NCB가 같아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당연히 같을 때, 그지? 또 하나는 A하고 B를 더했더니 N 될 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C4라면 10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경우하고 10개 중에 선택 안 될 놈 6개를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이쪽의 숫자가 작을수록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요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자는 거야. 다 알고 있었구나. 자, 그래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순열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벌써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한 것이냐면은 뭐 문제는 아직 안 풀었지만 여기 21조까지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 다 할 줄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 예제들만 한번 볼게. 예제 1번 볼게. 예제 1번 18쪽이에요. 첫 번째 0, 1, 2, 3, 4 0, 1, 2, 3, 4 이렇게 5개가 있었는데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 그럼 요거는 순열 식도 안 쓰는 거잖아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수가 넷 중에 하나지? 그치? 세 자리 수라고 했으니까 4개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여기 3개 썼으니까 남은 4개 중에 하나가 온 거고 여기는 3개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48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남자 4명과 여자 3명 남자 4명과 여자 3명 요놈들을 배열할 건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얘네들끼리 붙어있지 않게 배열을 하래. 그러면 남자를 먼저 배열하지. 남자가 4명 하나 둘 셋 넷 4팩 그지? 거기에 사이사이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 5개 중에 3개의 공간을 선택을 해서 여학생 3명을 넣는 거지. 5P3인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다 알고 있잖아요. 계산했더니 겁나 크네. 1440배. 이런 정도. 1학년 거지, 솔직히. 1학년 거야.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2번. 시그널. 이렇게 6개의 글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맨 앞에 S가 오고, L이 맨 마지막에 오네. S가 맨 앞에 오고, L이 제일 마지막에 오면, 원래 6개의 글자였으니까 가운데로 4개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4개만 배열하면 되는 거지? 4팩이지, 그냥. 24가 되는 거고, 두 번째, S와 L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온대. S가 오고, 2개가 온다는 거지. 일단, S와 L, S가 맨 앞에 온다는 말 없잖아. 둘이 순서 바꿀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일단 2가지 경우지. 나머지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거기다 배열해야지. 4P. 그리고는 묶어놔 버리자는 거야, 이거. 묶어갖고 한 개로 보자는 거지. 그럼 남은 글자 2개하고 요 3개를 배열하는 형태가 돼갖고 이렇게 되죠. 그지? 그래갖고 2 곱하기 4, 3, 12 곱하기 6 하면은 12, 12가 144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있어.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적어도가 오면 여집합 보는 거지. 적어도가. 그러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고 했으니까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그걸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전체 경우의 수는 6팩이었어. 자음이 1개, 2개, 3개, 4개구만. 양쪽 다 자음이라고 했으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갖고 배열을 했어.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2개 남은 거하고 모음 2개 남아있잖아. 곱하기 4팩. 이게 양쪽 다 자음이 오는 경우지. 그 경우를 전체에서 빼버리면 양쪽 다 자음이 오는 경우는 없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모음이 온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은 432개 정도는 할 수 있다. 그지?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여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중복순열부터 생각을 해볼 거야. 똑똑하니까 좋구만. 이거 오늘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나가고. 중복순열. 중복이라는 말은 이제 저 중복이라는 말은 원래는 1, 2, 아까 했던 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1, 2, 3, 4, 5 이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할 거야. 근데 1학년 때까지 했던 것들은 1도 1개밖에 없고 2도 1개밖에 없고 3도 4도 5도 전부 다 1개씩밖에 없는 경우 그게 그냥 순열이에요. 중복 순열이라는 건 이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야. 각각이 1이 한 100장 있어. 2도 한 100개 있고 3도 한 100개 있어. 그런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 3개를 선택해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든다. 왜냐하면 순열이기 때문에 배열을 생각하는 거야. 배열을.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묻는 거지. 한 번 쓴 놈을 또 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중복자가 들어가는 거야. 이 확통이라는 책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중복 조합이야. 순열이 아니야. 순열 따위는 정말로 그냥 상식적으로 머리만 좀만 쓰면 돼. 순열 따위는. 하지만 조합은 그게 안 돼. 똑똑한 사람은 당연히 되는 사람도 있겠지. 보통의 사람들은 조합은 머리로 하기가 힘들어. 조합. 왜냐면 그냥 NCR만 구하려고 해도 그 순열의 식이 필요했잖아. 지금 우리가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건 많이 해봤으니까요. 많이 해봤으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로 숫자로 올 수 있는 경우가 5개지. 두 번째로 올 수 있는 것도 똑같이 5개네. 세 번째도 마찬가지 5개구만. 그래서 5의 3제곱 형태가 되네. 그냥 순열은 P였잖아. 퍼뮤테이션. 중복 순열에서의 그놈의 기호는 파이의 대문자. 그냥 파이야. 파이.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3개를 선택하시오. 이렇게 쓰는 거지. 모양 보이지? 5의 3제곱이요. 그러니까 n 파이 r 이렇게 오면 n의 r제곱 모양이 되는 거지.
근데 다시 얘기했지만 순열은 이거 솔직히 좀 헷갈려. 지금이야 막 봤으니까 이제 막 봤으니까 5의 3제곱이라고 딱 돼. 근데 좀 지나면 왜냐면 이 순열 쪽은 별로 안 어렵기 때문에 별로 안 풀거든.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어려워서 별로 안 풀어.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이걸 만났을 때 5의 3제곱이었던가 3의 5제곱이었던가 헷갈린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 공식으로 풀려는 것보다 차라리 요 생각으로 푸는 게 더 낫다는 거야. 그래서 순열은 식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놈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순열. 중복 순열.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배열한다. n의 r제곱 선택 안 된다. 라는 거지. 분명히 그냥 순열은 npr 이렇게 돼 있으면 요 r이라는 애가 n개 중에서 뽑은 거지. n개 중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n과 r은 얘가 더 크거나 같잖아. 상관없지 저거. 중복을 허락할 거니까. 2개 중에서 100개 뽑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 중복 허락하니까. 저거는 n값이 r보다 크다 그런 거 필요 없지. 필요 없는 거야.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우체통이 있는데 자, 내가 편지 5개를 썼어. 이 5개를 이제 편지를 지금 우체통 안 쓰나? 우체통 혹시 쓰나? 우체통 알아? 길 가다 보면 빨간 거 있나? 거기다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우표 딱 붙여갖고 넣으면은 우체부가 와갖고 빼가고 갖다 주고 그랬거든. 그런 형태야. 그랬는데 편지 5개를 썼다. 근데 우체통에 붙이려고 가봤더니 우체통이 3개야. A라는 우체통, B라는 우체통, C라는 우체통. 요거를 붙일 건데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귀찮으니 한 통에 넣겠지 5개를. 근데 얘가 지금 변태야.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면 5개의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 5의 3제곱일까? 3의 5제곱일까? 우리한테 맞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5명이 놀러 갔어. 5명이 놀러 갔는데 펜션이 A 펜션, B 펜션, C 펜션이 있는 거야. 거기에 숙박하는 경우의 수. 우리 보통은 5명이 다 한 곳으로 가겠지만 다 변태들이야. 뭐 이상한 전 생각을 한 거야.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사람 헷갈리게 하는 대표적인 중복순열이지. 자, 공식으로 풀려고 하면 헷갈린다고 진짜로.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사람을 A, B, C, D, E 이렇게 5명 있었다고 칠게. 펜션 3개의 펜션이 있어. 3개의 펜션. 여기를 이제 묶을 거야. 자, 주인공을 사람으로 볼 거냐, 펜션으로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사람으로 본다면 A가 묵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3가지. B도, C도, D도, E도 전부 3가지씩이지. 그래서 3의 5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요 펜션이 주인공이라면 A에 묵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의 수가 5가지 아니야? 5가지. B도, C도 되는 거지. 뭐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요? 누가 주인공이어야 될까? 한 가지만 딱 생각해보는 거야. 분명히 이거 헷갈린다고. 나중에도 분명히 헷갈려. 이 3의 5제곱까지 하고 5의 3제곱까지를 하나만 생각해볼게. 하나만. 자, 여기에 3의 5제곱까지가 있는 건 얘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중복순열이니까. 그잖아. 중복순열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여기로 들어갔어. 근데 또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요놈이 3가지 경우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알았어. 1, 2, 3, 4, 5가 있었어. 여기를 3군데다 배열할 거야. 그 많은 경우 중에 111 있잖아. 중복순열로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불가능하잖아. A라는 사람 3개로 찢어가지고 A, B, C 넣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지. 반대로 생각해볼게. 이걸로. A라는 곳에 A라는 곳에 묶는 거야. 얘도 A에 묶고, 얘도 A에 묶고, 얘도
A에 묶을 수도 있잖아. 요것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렇게 찢을 수 있잖아. 찢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5명이 한 곳에 묶은 거지. 그렇지 않아? 요거는 가능하잖아. 그렇잖아. 지금 좀 띵했는데? 띵했는데? 왜 상승이요? 다시 볼게. 다시 한번 볼게. 봐봐. 자, A, B, C, D, E가 있었고 여기 세 군데 묶을 거야. 세 군데 묶을 거야. 이게 주인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주인공이야. 그러면 A가 갈 수 있는 곳은 A, B, C 세 군데.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B도 세 가지 경우, C도 세 가지 경우, D도 세 가지 경우. 하고 3의 5제곱이 된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얘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A가 세 군데 다 간 거잖아. 이 중에 하나가. 근데 3을 곱할 때마다 A, B, C 중에 하나 가고 또 중복수냐?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근데 저 신문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안 되는 경우인 거죠. 안 되는 경우 말하는 거지 지금. 안 되는 경우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생각해. 자, 이거 헷갈린다고 진짜로. 자, 그냥 숫자로 볼게. 숫자로 1, 2, 3, 4, 5가 있었어. 이 중에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할 거야. 여기에 올 수 있는 수의 개수 5가지지. 5가지. 여기도 5가지지. 잠깐만. 그 5가지. 반대로 말하고 있네. 네. 반대로, 그러니까 헷갈렸구나. 내가 잘못했네. 반대로 말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적절한 얘기가 아니구나. 아이가 적절한 얘기가 아니었어. 적절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걸 갖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헷갈리지. 미안해요. 소리. 자, 다시 이거 적절한 얘기 없네. 자, A가 묵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주인공으로 생각을 했을 때 A가 묵을 수 있는 방법의 수 3가지잖아. 마찬가지 B도 3가지였고 C도 3가지였고 D도 3가지였고 E도 3가지였지. 그러니까 3의 5제곱까지가 된 거지. 그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보자는 거야. 한 가지를. 그러면 3의 5제곱이었으니까 A가 셋 중에 한 군데를 갔으니까 여기로 간 거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B도 셋 중에, 이게 반대로 말해서 됐구나. B가 갈 수 있는 경우도 셋 중에 하나니까 여기로 갔어. 한 군데로 몰아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한 군데로 몰아보는 거야. C도 여기, D도 여기, E도 여기 갈 수 있지. 그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할게. A, B, C, D, E가 있었어. 자, A 입장에서. A라는 그 업소 입장에서 5명을 다 오게 할 수 있지. 5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 5의 3제곱이지. 그 중에서 한쪽으로 몰아보자. 한쪽으로 몰아봐. 여기에도 A를 숙박시킨 거야. 여기서도 A를 숙박시킨 거야. 여기서도 A를 숙박시킨 거야. 불가능하잖아, 얘는. 그렇지 않아? 얘는 불가능하잖아. A 하나를 찢어갖고 3군데 넣은 거 아니야. 네, 선생님 저 A에서 잘 수 있는 가능성이 5개밖에 안 돼요. 뭐라고? 그러니까 A가 왜 5가지밖에 그러니까 A 한 명씩, B 한 명, C 한 명 이렇게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5개라고 하는 거예요. 5명 중에 선택할 수 있네. 안 자는 거 빼고. 안 자는 거 빼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따진다. 그럼 막 A, B, A, C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다 퍼놓은 건 아니고 그냥 이거 지금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안 되고 이게 된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10보다는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 얘기하려는 게요. 자. 참고로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나오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거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우리가 A, B, C 이렇게 3개
개만 배열하라고 하면 그냥 3팩이지. 3개를 배열하라고 하면 3팩이야. 개수를 늘려볼게. A1, A2, A3, B, C가 있다고 칠게. 지금처럼 A1, 2, 3으로 이게 구별이 되면 요거는 5개니까 5팩인데 만약에 이게 A, 1, 2, 3이 없어가지고 그냥 A, B, C라면 이거는 5팩이 아니잖아. 왜냐면 요거 A, 1, 2, 3으로 돼 있는 거하고 A, 2, 1, 3으로 돼 있는 거 숫자가 있으면 다른 거지만 숫자를 지워버리면 다른 게 아니잖아. 그잖아.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요것들을 같은 문자로 다른 문자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일단. 그러면 저 3개가 배열되는, 예를 들어서 A1, A, A3에 BC. 그러니까 A 3개 나란히 오고 BC 오는 경우 있겠지. 그치? 요거하고 A1, A3, A, BC. 분명히 다른 거잖아, 지금은. 이렇게 해갖고 A3, A2, A1, BC까지 이 6개는 구별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거지. 그잖아. 근데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6개는 똑같이 한 개인 거지. 그잖아. 똑같이 한 개인 거야. 3팩 그걸 그냥 5팩으로 풀어버리면 3팩 배가 돼 있는 거지. 그잖아. 그래서 다시 나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했던 3개짜리로 생각을 한다면 요놈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말하면 일단은 5팩이야. 근데 같은 게 3개 있잖아. 이것들이 배열되는 방법만큼 뻥튀기 되어 있다면 나눠버리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게 수식으로 얘기해 본다면 A가 P개가 있어. P개가. B가 Q개가 있어. R이 갑자기 R이야. C가 R개가 있어. 전체 다 하면 N개라고 칠게. 요놈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일단은 N팩이지. 근데 A를 분류했을 때 나오는 P팩토리얼 개, 그러니까 P팩토리얼 배가 돼 있는 거지. 마찬가지 Q팩 배가 돼 있는 거고 R팩 배가 돼 있는 거야. 그걸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P팩, Q팩, R팩분의 N팩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이 모양이 뒤쪽에 3강은 거기에 이항정리라고 나오거든. 거기에서 3항정리, 그러니까 다항정리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형태야. 얘가. 기억하시나요? 같은 것이 있을 때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배만큼 뻥튀기 되어 있는 거니까 구별 안 되는 거니까 나눠주면 된다. 그러니까 조합과 똑같은 거지. 조합과 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여 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놈은 그 N팩 P팩, Q팩, R팩분의 N팩의 형태로 쓴다라는 거고 이거의 대표적인 경우는 중학교 때 했던 그 길 찾는 거 하나 몰라? 최단거리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의 수 구하시오. 다시 돌아가는 거 말고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 구하시오가 오늘따라 말이 잘 안 나와. 원래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다고 말을 딱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오늘따라 말이 잘 안 나와. 최단거리의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옛날에는 셌잖아. 한 가지 맞춰서 더해갖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자고. 자, 그 중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딱 생각을 할게. 한 번 갔다가, 3번 갔다가, 2번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칠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3개 있지. 위로 올라가는 거 4개 있잖아. 요거 7개를 배열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3팩, 4팩분의 7팩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것들을 그냥 배열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지. 첫 번째가 이거고, 이거는 근데 중학교 때 많이 세는 걸로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 이거 못 쓰는 것들이 나오면 예를 들어 중간에 막 구멍 나 있어. 이리 못 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와.
아니면 그림이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야. 한쪽 튀어나와 있고 막 그래. 노가다를 해야 되는 경우로 많이 나오지 오히려 이걸 쓰는 것보다 그게 많이 나온다는 거고 어쨌든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라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순서가 정해진 나열. 그런 게 있어요. 순서가 정해진 나열이 있는데 이건 아마 문제로 나올 테니까 이것도 잠깐만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나열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예제 6번 같은 거거든? 순서가 정해진 나열. 38쪽. 요때 얘기할게. 자, 요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상당히 어려워하는 거였는데, 원순열이라는 게 있거든. 원순열. 그러니까, 그 하나고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한다고 하니까, 교과 과정에 없는데, 원순열과 비슷한 놈이 염주순열이라는 게 있거든. 이건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야. 염주순열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뭐냐면, 원순열. 이렇게 돌리면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원탁이 이렇게 있어, 원탁이 여기 있어가지고 4명을 배열을 할 거야, 이게. 이쪽으로 A, 이쪽으로 B, 이쪽으로 C, 이쪽으로 D,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을 할 건데, 이거를 여기서 봤을 때 하고, 여기서 봤을 때 하고, 여기서 봤을 때 하고, 여기서 봤을 때는 모양이 다르다고 말하겠지. 그렇게 보이잖아. 왜냐면 이쪽에서 보면 제일 앞에 A가 있고, 그러면 오른쪽에 B 있고, 왼쪽에 D가 있잖아. C가 저 뒤에 있고. 그잖아. 근데 이놈에 보면 앞에 B가 있네. 왼쪽에 A가 있고, 오른쪽에 C가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거지. 여기 있는 놈들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A 앞에 C가 있잖아. 그리고 A의 오른쪽에 B가 있는 거고 A의 왼쪽에 D가 있는 거잖아. 그잖아. 이거를 지금 A, B, C, D 이렇게 쓰더라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잖아. 다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순열인 거야. 이걸 돌려도 그 방향 그대로 돌려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는 게 원순열. 어떻게 풀 거냐면 4명은 너무 적으니까 5명으로 얘기했다고 칠게. 자, A, B, C, D, E야. 5명을 배열하면 5팩이지 원래. 5명을 배열하니까. 근데 이 5명을 배열한 게 다섯 방향에서 똑같은 모양 아니야? 무슨 소리냐면 이거를 이렇게 A, B, C를 오나 A가 여기 오나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A, B, C, D, E 이 순서대로 A가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5가지가 똑같지. 그래서 5로 넘어갔고 4팩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원순열인 거야. 똑같으니까. 이거 지금 내가 테이블이라고 하잖아. 테이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4개짜리를 다시 생각할게. 자, A, B, C, D가 있고 A, B, C, D가 있으면 원순열에서 이 둘은 다른 거지. 다른 거잖아. A의 오른쪽에 B가 있고 D가 있고 이건 반대로 오른쪽에 D가 있고 왼쪽에 B가 있는 거잖아. 둘은 다른 거지. 근데 염주순열은 둘이 같다고 보는 거야. 염주가 이거 염주 진주 목걸이가 생긴 거. 그냥 뭐야 스님들 이렇게 108 염주 막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여가지고 테이블은 뒤집을 수 없지만 염주는 뒤집을 수 있잖아. 요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요거잖아. 그것도 같다라고 보는 게 염주순열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과정 외야. 교과과정 외지만 심화수학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고 서울역은 몰라도 돼. 알았지? 염주순열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지. 뭐 그렇다고 염주순열. 그러니까 얘는 뒤집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2로 한 번 더 나눠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놈이 원순열이라고 하면 n분의 n팩이어가지고 n-1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염주순열이 돼버리면 그거를 또 반으로 쪼개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 차이. 서울역은 몰라도 되는 거야. 그
책 봤을 때 없으면 책에도 없으면 뭐라도 되는 거야. 이건 그냥 효과 가지고 얘기니까.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건데요. 이 원순열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요, 두 가지. 푸는 방법. 뭐 식은 이거니까 딱 아는데 뭐냐면 시작을 원순열로 하는 경우.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냐면 원탁이 이쁜 원탁이 아니라 참 직사각형 모양이어가지고 여기 한 명, 여기 두 명, 여기 한 명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원순열은 아닌 거잖아.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잖아. 이런 경우. 그러니까 비대칭 형태라고 말할 때 원순열로 시작을 하면 몇 개냐 이거 6개잖아. 원순열로 시작을 하면 5팩으로 시작하는 거지. 6명이니까. 원순열로 시작을 한다면 5팩으로 시작을 해. 그래 놓고는 원순열은 지금 이렇게 방향마다 다 똑같다고 본 거 아니야. 그래서 나누고 시작한 거지. 달라지는 경우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1번이 오는 경우와 여기에 1번이 오는 경우와 여기에 1번이 오는 세 가지 다른 거 아니야? 근데 다시 여기에 1번이 오게 되면 순서 그대로 이렇게 돌린 거야. 한 명씩 한 명씩. 이거는 같아지잖아. 처음 거랑. 그럼 세 가지 경우가 달랐네. 곱하기 3하면 돼. 달라지는 경우만큼 곱하는 거야. 원순열로 시작을 한다면. 반대로 그냥 순열로 시작을 한다면 얘는 6팩으로 시작하는 거지. 6명 배열 하는 거니까 6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반대로 같아지는 경우를 보는 거야. 같아지는 경우. 여기가 대칭이잖아. 여기 대칭이잖아. 그지? 이 두 개는 합동이기 때문에 두 놈은 항상 똑같지.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그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지. 같잖아 사실은. 봐봐 같잖아. 대칭인 모양이 두 개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 하는 거지. 오케이? 그냥 뭘로 풀든 상관없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대칭형이 나오니까 그 이쁜 원순열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잖아 솔직히. 안 그래? 서울역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 이상한 학교 같고 그잖아. 그러니까 대칭형이 아닌 놈으로 비대칭 형태로 나온다면 시작을 뭘로 할 거냐야. 시작을 뭘로 하든 상관없다야. 마찬가지 이쁜 원순열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시작을 여기 뭐 하나 둘 셋 넷 이쁘게 온다고 하더라도 시작을 순열로 해도 돼. 4팩이잖아. 네 군데 똑같잖아. 이거는 넷 다 대칭인 거 아니야. 넷 다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3팩이네 라고 풀어도 된다고. 상관없는 거야. 주로 비대칭일 때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순열들이 있단다. 솔직히 순열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한 거고, 요거는 순열은 정말로 생각으로 풀 수 있어. 이렇게 뭐 이런 수식 같은 거 몰라도 생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저 두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만 저걸 모르면 좀 고생한다는 거지. 자, 정다면체의 색깔칠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헷갈리더라고.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주사위 모양이잖아. 주사위 모양. 6개의 음연이 있지. 이 6개의 음연에다가 1, 2, 3, 4, 5, 6을 넣잖아.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쉬운 놈이 아닌데, 이거 지금 하는 게 쉬운 놈이 절대 아니거든. 근데 이제 문제를 내는 입장,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매너를 생각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기본 문제야. 근데 우리는 태어나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진짜 어렵거든. 이것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거야, 솔직히. 근데 내는 입장에서는 매년 보니까 당연히 이거 알겠거니 생각해갖고 이게 아니라 12년째 이런 데 내고 있다. 미친 분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야. 일단. 자, 내 생각을 말해볼게. 내 생각을. 일단은 윗면과 아랫면은 모르지만 옆에는 원순열 아니야? 옆에는? 그러면 일단 여기 윗면과 아랫면에 들어갈 놈 2개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2개? 그냥 2개 선택을 해. 6개 중에 2개 선택이네? 그렇지? 6개 중에 2개 선택. 6개 중에 2개 선택인데 P일까 C일까? 색깔이 다른. 1, 2, 3, 4, 5, 6 중에 2개 선택.
해갖고 써넣기까지 할 거야. P일까요? C일까요? 찍어. 괜찮아. 둘 중에 50%. 찍어. P랑 C라고 했다고 치자. 그냥 어? P랑 C라고 했다고 쳐. 그러면 뭐 정해줘야 하지. 뭘로 할까? C로 할까? P로 할까?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마주보는 경우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주보는 거. 근데 6개 중에 2개 뽑으면 붙어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아서 이웃하는 경우가? 아니,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를 뽑아갖고 배열까지 할 거라니까. 위아래, 위아래. 아, 그냥 숫자를 숫자를. 뽑는다는 1, 2, 3, 4, 5, 6 중에 2개를 뽑아갖고 위아래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처음에. 자, 원순열을 생각을 할 때에 말이에요. 원순열을 생각을 할 때에 이렇게 6명을 배열한다고 칠게. 6명을 배열한다고 치면 분명히 아까 6방향으로 똑같았기 때문에 6으로 나눴지. 그지? 근데 이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만약에 한 명이 지금 원순열 구별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한 곳에다가 한 명을 묶어놔버려. 그러면 이제 배열이 달라지는 거지. 한 명을 묶어놔버려. 그러면 여기에 오는 사람, 처음에 앉는 사람, 누가 오든 똑같은 거 아니야? 왜? 돌리면 똑같으니까. 6명이 앉아있는 의자야. 6명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앉아있는 의자인데 이렇게 돌아간다고 쳐. 그러면 6명이 있는데 1, 2, 3, 4, 5, 6, 7까지 있는데 아무나 한 명 앉힐 거야. 그럼 몇 가지야? 누가 앉든 똑같다며. 돌려버리면 되니까. 한 가지인 거지. 처음에 앉는 사람이 6가지가 아닌 거야. 한 가지인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이 앉았어. 5명 남았지. 그 5명은 이 고정점이 생겼기 때문에 배열마다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5팩이야. 원순열 접근법이 그거야, 원래는. 그럼 마찬가지로 주사위도 6명이 있는데 여기를 6개 중에 하나 아무 번호나 해갖고 이렇게 딱 바닥에 놓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번호가 오든 똑같은 거지. 한 가지가 되는 거야. 맨 처음에 들어가는 놈은 무조건 한 가지인 거예요. 왜? 뭐가 오든 똑같으니까. 뭐가 오든 똑같으니까. 그리고 요 위에 이제 하나가 정해졌잖아. 요 위에 오는 놈은 5개 중에 하나겠지. 그치? 4개 남았어. 이제 4개는 옆에가 대칭형이잖아. 원순열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사위에 숫자를 채워넣는 방법을 주는 요거인 거야.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한다. 아까 말했잖아. 2개를 정하려고 하니까 6P3이든 6C3이든 여기가 1이 아니잖아. 6P2든 6C2든 간에. 그잖아. 5 곱하기 뭐가 있잖아. 분명히. 6 곱하기 5가 오든 6 곱하기 3이 오든 분명히 뭐가 오잖아. C로 하든 P로 하든. 그렇지 않다는 생각. 처음에 들어가는 놈은 무조건 한 가지라는 거야. 어떤 놈이 오든 간에. 어떤 놈이 오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4면체가 제일 작은 게 그치?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그치? 4면체 4개의 숫자를 낼 거야. 4개의 숫자. 그러면 마찬가지지. 요 바닥에 깔리는 놈. 뭐가 오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한 가지인 거지. 그치? 그리고 남은 3개의 숫자. 이놈은 대칭 그거잖아. 원순열처럼 돼버릴 거 아니야. 2패. 2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4면체는. 이런 식의 접근인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쉬웠으니까 그래야 하는데 이제 8면체부터는 머리가 복잡해지지. 8면체부터는 머리가 복잡해져. 그래서 이제 이놈들 정 4면체하고 6면, 쓰기 귀찮아지게 6면체하고 8면체하고 12면체하고 20면체가 있다네. 이거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소설용에 쓰면 안 되는 편법이거든.
이제 팔면체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릴 수 있으니까. 10이랑 20을 그릴 수 있어? 나는 못 그려. 그리고 이걸 푸는 방법도 뭐랄까 전개도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막 그러거든. 너무 복잡해. 솔직히 인간이 못해. 뭐 미적으로 좀 뛰어난 뭐 미술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운 좋게 그 규칙을 따르더라는 거지 이게 막 소술용으로 써도 되는 그런 공식은 절대 아니야. 색깔이나 뭐 숫자 넣는 방법을 얘기할 거야. 아까 내가 했던 육면체에 숫자 넣는 방법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얘기하려고 해. 그러려면 요거는 일단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삼각형으로 돼 있지. 육면체는 사각형이지. 팔면체 삼각형이고 12면체 오각형이지. 20면체도 삼각형인 거지. 오각형이 좀 이상해. 이렇게 이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규칙이 그렇더라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오 그러네가 된 거야. 절대로 서술형 쓰면 안 되는 거야. 뭐냐면 전부 다 원수절로 생각을 해. 그러면은 4면체니까 3팩이지. 그지? 요거 6면체야. 6개야 6개. 그 원수절로 생각을 하면 5팩이지. 요거 7팩일 거고 요거 11팩일 것이고 요거 19팩이겠지?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하자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 세 군데에서 봤을 때 똑같다라고 보자는 거야. 요건 사각형이잖아. 네 군데에서 봤을 때 똑같다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삼각형이잖아. 세 군데가 똑같다고 보자는 거야. 오각형이잖아. 삼각형이잖아. 결론이 이거랑 같다. 결론. 납득 아니야. 외우라는 거야. 이거는. 내일 모레 시험 본다면 외우라는 거지. 납득 아니야. 납득은 요거 3개야. 요거 3개. 납득은 요거 3개야. 결과가 똑같다고. 아까 했잖아. 2팩 나왔잖아. 이것도 아까 했잖아. 5 곱하기 4팩 나왔잖아. 그잖아. 요것만 납득인 거지 나머지는 납득 아니야. 그냥 내일 모레 시험 본다면 이거는 기억해놓고 시험 보라는 거지. 소술형으로는 솔직히 이거를 만약에 소술형으로 내겠냐? 이거는 진짜 인간이 아니야. 이걸 소술형 내면 사람도 아니야. 데리고 와씨 진짜 혼내줄게. 알았지? 그냥 그 규칙이 운 좋게 진짜 운 좋게 이 규칙과 내가 방금 이렇게 말한 규칙과 결과가 같더라는 거야. 운 좋게. 그런 거니까 절대 이거 뭐 소술용으로 쓸 수 있는 공식은 절대 아닌 거야. 알았지? 어쨌든 이만큼이 순열에 나오는 전체죠. 이제 예제를 좀 풀면서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여기 뭐야 그 개념 콕콕 있는 거는 딱히 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31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6번만 볼게. 31쪽에 6번. 31쪽 봐봐. 31쪽. 그냥 콕콕 해가지고 6번이 6번. 자, 색깔칠하는 거 얘기할 건데 색깔칠하는 거. 이렇게 네 군데 영역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빨강, 파랑, 초록, 보라. 아니구나. 그냥 원순열이구나. 안 봐도 되게 미안해요. 뭔가 좀 같은 색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그냥 원순열이지? 이거는 소리예요. 소리. 그냥 원순열이었어. 넘어가요. 예제 3번.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정수의 개수가 아까 한 것 같은데 1번 0, 1, 2, 3, 4 세자리 대표인데 하나, 둘, 셋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4가지 그지? 그지? 여기는 5가지씩 되는 거지? 그래서 총 100가지가 될 거지. 두 번째 타이거 5개 문자를 가지고 T-I-G-E-R 뭐 수업하다가 가끔씩 내가 영어 이상하게 읽고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해. 영어 잘 못해. 알았지? 웃거나 그럼 못난다. 알았지? 자, 5글자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3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암호를 만들려고 해. 근데 반드시 T를 포함하래. 반드시 T를 포함하래. 한 개라도 있으라는 거지. 그러면 3자리? 3자리. 그러니까 T가 1개인 경우, T가 2개인 경우, T가 3개인 경우를 보는 것보다 T가 없는 경우를 빼는 게 빠르겠지. 그잖아. 여기 올 수 있는 문자 5개, 5개, 5개. T를 빼고 생각을 하면 4개, 4개, 4개. 이렇게 빼주는 게 편하겠지. 125에서
64를 빼라 그러니까 61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지. 자, 여기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똑똑하다는 전제를 깔아도 되지? 그지? 3-3번 해보게. 3-3번 도전! 이거는 노가다야. 이런 문제들은 이제 자꾸 보게 될 건데 힌트를 주자면 노가다인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네 자리 정수잖아. 네 자리 정수가 서로 그러니까 숫자를 4개 쓰는 경우 서로 다른 걸로 3개 쓰는 경우 2개 쓰는 경우 1개 쓰는 경우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다 노가다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4개 쓰는 경우는 그냥 1, 2, 3, 4 배열하는 거겠지. 3개 쓰는 경우라면 1이 2번 쓰였거나 2가 2번 쓰여야지. 그죠? 중복될 수 있는 것 뿐이니까. 이제 2개 쓰인다면 1을 3번 쓰고 다른 거 하나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답이 안 나왔어요. 처음부터 잘해버리면 내가 힘 빠지자고. 처음에 좀 못해줘야 내가 힘나지. 점점 잘해줘야지. 자, 1번은 봤을 테니 내가 하겠어요. 3-3번. 자, 1, 2, 3, 4가 있는데 요거 투놈은 중복이 가능하고 4자리 정수를 만들 거야. 4자리 정수. 첫 번째 생각. 숫자를 4개를 사용하는 경우야. 1, 2, 3, 4 다 써야지. 4팩이네, 4팩. 4팩, 24개. 두 번째, 3개만 사용할 거야, 3개만. 그러면 이제 이거 2가지 경우가 되겠지? 1과 2 중에 2번 쓴 게 있다는 거 아니야. 1과 1, 그리고 나머지 2개. 2와 2, 나머지 2개. 요놈이면, 요거는 남은 셋 중에 2개 선택해야지. 그잖아. 1을 2번 썼으면, 여기 2개는 남은 2, 3, 4 중에 2개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잖아. 32 선택한 거야. 그리고 배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그죠? 1, 2는 같으니까. 요놈도 마찬가지겠네. 32 곱하기 2팩분의 4팩. 요것이 지금 12개니까 36이지? 산수 잘 됐는지 좀 봐줘. 이거 36이지? 36.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머지 하나 선택해야지. 나머지 하나 선택해야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요 놈이 어디로 갈 거냐에 따라 네 가지가 있지. 네 개의 자리 중에 첫 번째 올 거냐, 두 번째 올 거냐, 세 번째 올 거냐, 네 번째 올 거냐. 마찬가지로 얘일 것이고 얘는 그냥 2팩분의 4팩이던데 같은 것이 있는 순위라고 했잖아. 그래서 12개, 그것도 12개, 그거는 6개지. 그죠? 그 다음에 한 개만 쓴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111이냐 222냐 밖에 없잖아. 여기 다 더해보면 이제 요것도 24구만 이렇게 더하면 60이지? 그지? 24하고 36, 60. 요거랑 요거도 해도 60, 120, 126, 128. 아니요? 맞았어. 128. 그래서 128이지. 다른 과목은 나한테 질문하면 난 별로 안 떨어. 근데 확통은 아무리 쉬운 걸 물어봐도 떨어. 일단 내가 산수에 좀 약점이 있기도 하고 내가 생각 못한 거 빼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확통은 그만큼 가르치는 사람도 떨게 만드는 과목이야. 정말로. 알아들었죠? 제 시험. 다 나와야 돼. 오케이. 이제 4번.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개념 매피기에서 저렇게 안 나누고 그 뭐지 네 자리 정수에서 1과 2가 4개 사용되는 경우랑 3개 사용되는 경우랑 2개 사용되는 경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서 2개 사용되는 경우로 계산을 했을 때 두 개가 나오시잖아. 네? 두 개. 아 그건 이제 4개 그러니까 저 4, 3, 2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그 1을 기준으로 했고 2를 기준으로 했다는 거야. 2를 4번 쓴 경우, 2를 3번 쓴 경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1, 2를 그냥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3, 4 그러니까 1, 2가 중복이 가능하고 3, 4가 중복이 안 되니까 중복 가능한 애를 4개 사용하는 경우랑 3개 사용하는 경우랑 2개 사용하는 경우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2를 4번 쓴 경우, 3번 쓴 경우, 2번 쓴 경우 그렇게 봤다는 거 아니야? 2도 마찬가지. 2를 4번 쓴 경우, 2를 3번 쓴 경우, 2를 2번 쓴 경우 그렇게 봤다는 거 아니야? 뭐 1, 2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2, 1,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중복이 가능한 애가 2개 되는 경우가 1, 2, 3, 4 중에서 이 3, 4는 무조건 쓰고 1, 2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계산했는데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 경우에서 1, 1, 1, 2, 2, 2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나와서 각각 계산을 했는데 그걸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내가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 너의 말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봐.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나눈 게 중복을 허용하는 애들이랑 안 되는 애가 이렇게 2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숫자를 4개 사용하는 경우랑 얘네를 그걸 3개 사용하는 경우랑 얘를 2개만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나눴거든요. 왜 저거랑 똑같은 말이야 거의? 근데 나는 그러니까 쓰는 숫자의 개수를 말한 거고 네, 저는 너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1이나 2를 그러니까 2를 4개 쓰는 경우 3개 쓰는 경우 2개 쓰는 경우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야? 1을요? 중복되는 게 1과 2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이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1, 2, 2개, 2가 2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아예 같은 놈으로 가버렸다. 네, 1과 2를 같은 놈으로 보고 그 내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복 수열을 안에서 계산을 근데 배열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마냥 같은 걸로 봐버리면 안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이게 안에서 곱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은 걸로 본 다음에 걔네가 1, 1일 경우, 1, 2일 경우 뭐 그러니까 4개 중에 뭐 3개가 1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복 수열을 다시 계산한 다음에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근데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2개는 했는데
마지막부에서 나눠서 다시 계산했더니 답이 128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눠서 계산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 아니야? 같은 걸로 봤다. 같은 걸로 봐서 그러니까 저 두 개 썼을 때가 안 된다는 거야? 두 개 썼을 때가 한 번 하나의 그 식으로 문항점이 있어. 왠지 알 것 같아. 알았다고? 제가 왠지 알 것 같아. 아니야. 응? 1, 2, 같은 걸로 보면 아무튼 좀 특이한 분류긴 한데 그러면 그냥 2의 제곱 곱하기 3p 2 하면은 바로 나오는 거죠. 진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게 말이야 혹시나 네. 지금 내가 한 방법은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거든. 네. 내가 한 방법은. 근데 이제 이름 까먹었다. 음소? 유화가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4개였고 2개가 중복되니까 운 좋게 맞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운 좋게 맞은 건지 아니면 그냥 맞는 건지를 일단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확인해 볼게. 일단 할 거 좀 하게. 일찍 간다고 그래가지고 난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이제 3번, 아니 이제 4번. 자, X쪽은 2하고 4하고 6이야. 그 다음에 Y쪽은 1하고 3하고 5거든. 그랬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고 당연히 그냥 1이 갈 수 있는 거 3가지, 2가 갈 수 있는 거 3가지, 6이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지. 모든 함수의 개수면 그냥 3가지가 3번씩 나온 거야. 3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27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대1 대응. 왜 있지? 321 아니야? 321? 왜 있는 거야? 얘 때문에 있는 것 같아. 얘 때문에 중복순열이니까. 얘 때문에 있는 것 같아. 뭐 딱히 해볼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여기도 4-3번 한번 해볼게. 곱했을 때 0 된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셋 중에 하나는 0이지. 적어도 셋 중에 하나는 0이야. 적어도 라고 한 거야. 했나? 해버렸나? 아까 말한 거 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을 안 주네. 자, 뭐 적어도라고 했으니까 뭐 다 해버렸겠지. 0이 없는 경우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 2, 3이 0, 1, 3, 4, 0, 1, 2, 3, 4한테 가는 거거든. 요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러면 지금 F 1, 2, 3 했더니 0 된다는 거니까 얘가 갈 수 있는 타겟은 사실은 5개지. 그래서 5의 3제곱에서 0 빼고 가는 거야. 4의 3제곱을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125에서 64 뺄 거니까 66개.
답이 똑같네. 그렇게 하면 뭐죠? 그거 아니었잖아. 5번이지, 5번. 여섯 개를 배열하는,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3팩, 2팩분의 6팩 하면 되겠지. 그래서 654만 남았으니까 654가 얼마요? 60인가? 2분의 654 맞지? 35타요. 두 번째로 양 끝에 1과 2가 하나씩 오도록. 그러면 여기에 1이 오고 저 끝에 2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오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일단 됐고, 남아있는 거 보면 이렇게 4개 남아있잖아. 그래서 이거 또 마찬가지 같은 게 또 있으니까 2팩분의 4팩 그래갖고 4팩이니까 24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개의 일이 모두 붙어있대. 그냥 붙여놔버리면 되는 거지. 이거는. 붙여놔버려.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지. 한 가지인 거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4개로 보자는 거지. 2팩분의 4팩. 그래서 12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지. 자, 오른쪽에 마찬가지 3번 한번 해보게. 안 먹는 거 고르고 시작해야겠지. 안 먹는 거. 5개를 5명이 먹을 거니까. A를 한 개 안 먹는 경우, B를 안 먹는 경우, C를 안 먹는 경우 나눠야겠지. 자, 5-3번. A가 3개 있고, B가 2개 있고, C가 1개 있다고 했으니까 5명에서 먹을 거야. 5명 그냥 일렬로 세워놨다고 치자는 거지. 그러면 거기다가 앞에다가 음료수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A를 안 먹었다면 2개, 2개, 1개인 거지. 2팩, 2팩분의 5팩 될 것이고, 두 번째로 B를 안 먹었다면 3개, 1개 하게 되니까 3팩분의 5팩일 것이고, 세 번째로 C를 안 먹었다면 3개, 2개니까 3팩, 2팩분의 5팩 되는 거지. 뭐 더 하면 되겠지 뭐. 나오겠지. 나올 거야. 자, 넘겨갖고 6번이에요. 을 보면 A, B, C, D, E가 있었는데 A, B, C, D, E 5명이 있었는데 이게 순서가 정해진 나열이라고 아까 했던 이게 같은 것이 있는 나열과 똑같이 보라는 소리인데 A가 B보다 항상 앞에 온대. 그러니까 뭐 B 5명을 다 배열하는 거, 5개를 다 배열하는 거지. 그러면 A가 B보다 항상 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것들을 순서를 배열을 해보면 A, B, C, D, E도 있고 그러니까 A, B가 붙어있는 경우만 생각을 한다면 B, A, C, D도 있는 거지. 분명히 A와 B를 배열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까는 뭐 몇 배가 됐다 원순열 얘기할 때 몇 배가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마찬가지 그냥 배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몇 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버리는 거니까. 결국에는 두 놈을 같은 걸로 생각을 했다면 A와 B를 같은 걸로 생각을 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똑같은 결과가. 어차피 그 뭐라고 해야
둘을 같게 본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2팩분의 5팩의 형태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걸 되는 거지. 60인가? 5팩이 120 맞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6-3번에 읽기도 싫은데 한번 해보게. 너무 내가 3번만 하고 있나? 그냥 뭐 국어끼리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수학끼리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영어끼리 같은 놈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이제 원래는 A, B 순서로 와야 되는데 B, A로 되어 있는 게 버려지는 거지. 같은 걸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2팩, 2팩, 2팩분의 6팩? 하면 되겠지? 자, 이제 7번. 이렇게 뭐 선 5개씩 되어 있는 여기가 A였고 여기가 C였고 여기가 B였어.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는 옆으로 가는 화살표가 4개 있지. 이거 4개 있고 위로 가는 것도 4개 있잖아. 이거를 배열하는 방법과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4팩, 4팩분의 8팩. 계산은 힘들잖아 솔직히. 70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를 거쳐서 가래.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래. 그럼 여기만 생각을 하면 2개랑 3개잖아. 2개랑 3개. 얼마일 것이고 2개랑 1개지? 여러분 되겠네. 없어지고 30까지 120을 4로 나눌 거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 7-3번이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7-3번. 그냥 뭐 여기 가운데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7-2번에 2번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얘는. 그 가운데 그 꼭 지나가는 길목이 있잖아. A와 B 사이에. 거기까지 가는 방법이 2팩, 2팩분의 4팩이잖아. 6가지잖아. 여기 왼쪽도 6가지, 오른쪽도 6가지니까 그냥 36가지 이런 거 나오는 거지. 그런 거고, 저기 7-2번의 2번 같은 경우를 본다면 최단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저 대각선 길을 무조건 지나가야지. 대각선을 무조건 지나가야지 최단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 생각만. 자, 이제 8번 봅시다요. A에서 B로 가는 첫 번째로 이게 지금 그림이 말이야. 생각보다 잘 그렸어. 얘고 B야.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각형이 아닐 때에는 그러니까 뭐 직사각형 모양이 아닐 때에는 그냥 수식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세는 게 제일 빨라. 세는 게. 여기가 한 가지지? 여기도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한 가지잖아. 그러면 여기로 오는 게 2가지지. 그지?
그치?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도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가 만나갖고 여기 두 가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요거 둘 더했더니 세 가지, 요거 여기 한 가지니까 둘 더해갖고 네 가지인 거지. 요거 둘 더해갖고 다섯 가지가 된 거고, 올라가면 그냥 다섯 가지지. 요거 둘 더해서 아홉 가지니까 결국엔 둘 더해갖고 14가지 경우가 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꼭 가야 되고 어디를 안 가야 되고 어디를 지나는 경우 그렇게 따지지 말자고. 정상적인 사각형이 아닐 때에는 그냥 세는 게 더 빠르다는 거야. 빠른 게 더 많다는 거지. 근데 2번 같은 경우 보면 다섯 칸, 세 칸,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하나, 둘, 셋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놈은 뭐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지나는 경우와 안 지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경우. 그잖아.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 요런데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그잖아. 그래서 여기서 요리 가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몇 가지 없는 게. 그리고는 여기도 지금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두 가지가 된 거지. 마찬가지, 여기서 그냥 오른쪽으로만 가버릴 거기 때문에 두 가지인 거지. 여기는 세 가지가 된 거고, 둘 더해갖고 다섯 가지가 된 거지. 오른쪽으로 가는 건 똑같이 다섯 가지. 여기도 이제 여기도 다섯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잠깐만 봐라.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아이 참 다섯 가지 그대로 온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반대로 생각할까? 다섯 가지가 된 거고 아래로 갈 때와 그러니까 요리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으니까 10가지라고 봐야지. 그지? 다섯 가지가 와고 아래로 위로 10가지. 그러면 쭉 내려갈 거니까 10가지겠지.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사각형이 아닐 때는 가끔은 그것만 빼면 되는 경우도 있겠지. 가끔은. 근데 보통은 다 세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노가다지 노가다. 요즘엔 잘 내지 않는 건데 여기도 8-1번의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도 세라는 거야. 아까 여기서도 그냥 옆으로 가니까 한 가지요 라고 말했던 그런 것들처럼 8-1번도 세는 거고 2번도 그냥 세는 게 더 빠르다는 거고 8-3번을 보니까 잠깐만요. PQ와 ST 중에 아무 한 지점도 지나지 않고 PQR, ST 지나지 않고 가는 방법을 쓰고 8-3번 한번 해보세요. 혹시 말이야 이거는 바이블이 좀 건방진 책이어가지고 해설지를 따로 팔거든. 해설지 샀어? 안 샀으면 내가 뽑아주려고 했는데 샀어? 저 이거만 샀어요. 그러니까 안 샀다는 거지? 네. 원하면 뽑아준다고. 다음 시간에 오늘 말고
대칭이잖아. 대칭. 한쪽만 구해갖고 두 배 하면 되겠지. 잘 나왔지? 내가 안 해봐도 절대 귀찮아서 많이 안 해봐도 됐지? 그치? 그림도 그려야 되고 또 세야 되고 하잖아. 다 해봤잖아. 자, 이제 9번 가요. 집에 가서 그러면 안 돼. 그 새끼 귀찮다고 안 풀어주던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절대 귀찮아서 아니야. 별거 아닐 거야.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있었어.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있었는데 원탁에 둘러앉히는 방법의 수. 첫 번째, 그냥 원탁이야. 아니 그냥 뭐 원탁이면 그냥 5팩이지. 그지? 원소냐. 120까지 있을 거라는 거고. 두 번째로,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아는 방법. 남자들 3명을 일단 배열을 해버리자. 남자 3명. A, B, C라고 쳐. 그러면 3팩이지 일단. 그리고는 묶어놔 버렸어. 그리고는 나머지 3명과 원탁에 앉힌다는 거야. 맞지? 원탁에 앉힌다는 거잖아. 4명을 원탁에 앉힌다고 생각하자는 거지. 그래서 3팩 곱하기 3팩 돼버린 거지. 4명으로 볼 거니까. 그래서 46까지. 세 번째로, 남녀가 교대로 앉는 방법의 수. 일단은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먼저 앉히자고. 남자들부터 3명을 앉혔어. 2팩이지. 일단 앉았으니까 이제 고정돼버린 거지. 나머지 3명은 3팩이 돼야지. 이렇게. 그래서 얼마지? 12개? 12개. 이런 식이죠. 자, 이거는 마주보는 거를 해야 되니까 9-2번 해볼게. 일단 9-2번에 2개. 해볼게요. 요거는 3번보다 2번이 더 어렵네. 자, 9-2번. 부부 세 부부가 있어. A하고 스몰 A, B하고 스몰 B, C하고 스몰 C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3명. 이 6명을 이웃하게 앉힌대. 그러면 일단은 요 부부를 배열하는 방법이 2가지. 요 부부를 배열하는 방법이 2가지. 요 부부를 배열하는 방법이 2가지인 거지. 그리고 묶어놨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세 덩어리를 원순열 하는 거지. 세 덩어리를. 세 덩어리 원순열이니까 2팩이잖아. 16이지? 16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마주보게 안 칠 거거든. 마주보게 어느 부부가 됐든 아무 부부나 일단 안 쳐. 무조건 한 가지잖아. 그렇지? 처음에 앉는 경우는 한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반대로 안 해도 똑같잖아. 한 가지인 거지, 한 가지. 이제 남은 4명이야. 4명. 여기에 한 부부가 올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여기 큰 비, 작은 비 올 거냐? 작은 비, 큰 비 올 거냐? 그지? 두 가지 경우였지? 그럼 이쪽도 큰 비, 작은 비, 작은 비, 큰 비 해갖고 두 가지야. 그게 뭐라고 해야 돼? 이 비가 아니고 이쪽이 비 올 수도 있잖아. 반대의 경우. 8가지인 거지? 그쵸? 생각할 수 있겠지? 뭐 9-3번 읽어봤는데 그냥 뭐 A, B, C, D의 색깔 칠하는 거 6가지야. A, B, C, D 같은 색깔을 칠한대. 6가지인 거고 한가운데 조금 여기 이상하게 생긴 부분 거기 5가지. 그럼 나머지 4색으로 원순열 3팩. 6 곱하기 5 곱하기 3팩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제 10번이에요. 여섯 명을 여기다 앉힐 거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뭐 시작을 원순열로 할 거냐, 그냥 순열로 할 거냐라고 했잖아요. 시작을 원순열로 생각을 했다면, 원순열로 시작을 한다면 달라지는 경우를 찾는 거잖아. 6명이니까 5팩이요. 달라지는 경우. 여기에 1번이 올 때와 여기에 1번이 올 때는 다른 거지. 곱하기 2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그냥 순열로 생각을 한다면 6명이니까 6팩이었어. 같아지는 경우. 이쪽으로 앉을 때, 이쪽으로 앉을 때, 이쪽으로 앉을 때 똑같잖아. 3분의 1이라는 거지.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 240까지지? 이런 식이에요. 자, 이건 뭐냐. 원판? 3번 해보게. 계속 3판 했으니까 10-3번. A, B 또 칠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다른 것 같아요.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하고 뭐야? 모두 사용하여. 모두 사용하여니까 4개 남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A, B 못 쓰겠네.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되려나? 어차피 대칭 형태잖아. 그치? 어차피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4개를 원순열로 대여를 한다고 하면 3팩이잖아. 3팩. 근데 이제 처음 칠하는 색깔을 뭐라고 해야 돼? 왼쪽에 A가 있고, 그러니까 왼쪽에 A가 있고 오른쪽에 B가 있는 곳에 칠하는 경우하고 반대로 왼쪽에 B가 있고 오른쪽에 A가 있는 곳에 칠하는 경우 2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칭 형태니까. 대칭 형태니까. 그래서 300 곱하기 2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예제 11번인데 이거는
그 이제 방금 거에서요. 만약에 A, B 번갈아 안 있고 AA하고 BB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겠지. 그러면 대칭 그러니까 방금은 대칭이기 때문에 곱하기 2로 이렇게 좀 쉽게 풀려고 생각을 한 거고 대칭형이 아닐 때에는 A랑 B가 붙어 있다고? 네. A, B, 그때는 그때 다를 것 같은데 A, B, B가 붙어 있으면 그 사이가 얼마나 또 비어져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경우가 완전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A, B, A, B인데 A, A, B, B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원순위를 사용을 못하는 거죠. 돌렸어. 왜 같은 자리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A가 어디 있다고? 건너뛰고 A. 여기? 네. A, 여기 B, 여기 B. 네. 이런 경우면 고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 올 때하고 여기에 올 때하고 여기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4팩. 근데 똑같네 4팩이어도. 4팩이면 천상 24개구나. 자 여기 예제 11번에 있는 건 이거는 이제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이제 중학교 경시 같은 데에서 완전 순열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러운 수식 막 시그마 들어가는 수식이 있었어. 완전 더러운. 나도 기억이 안 나. 그걸로 푸는 게 이제 그런 코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수용도 그리라는 거야. 수용도. 여기서는. 자, 예제 11번입니다. 1, 2, 3, 4, 5가 있었는데 5개의 상자와 1, 2, 3, 4 번호가 있었는데 각 상자마다 한 개씩 공을 입으로 넣을 때 한 상자만 공번호랑 상자 번호가 똑같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박스가 들어있어.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들을 넣을 거야. 똑같이 1, 2, 3, 4, 5번까지 써있는 공이 있는데 만약에 1번 공을 여기다 넣었어. 1번 박스에 1번 공을 집어넣었으면 나머지 번호들은 자기랑 같은 번호의 박스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2번 공은 여기 못 들어가. 3번 공은 여기 못 들어가고 4번 공은 여기 못 들어가고 5번 공은 여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배열되는 방법의 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중학교 때 그 내가 기억나는 문제가 뭐 있냐면 4명의 학생이 학교 끝나고 농구를 했었지. 가방 벗어놓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가. 근데 어두워져가지고 지가방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다 가방 하나씩 메고 집에 갔는데 전부 지가방 안 맬 확률 안 맬 경우의 수 그거랑 똑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이놈은 그냥 수용도를 그리는 거야. 요거는 빼놓고 생각을 할 거니까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은 3이나 4나 5인 거지. 그러면 이제 3이었다면 3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은 2, 4,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다면 이제 4하고 5가 남아있으니까 5, 4밖에 안 된다. 3, 4가 들어갔다면 2하고 5 남아있잖아. 5하고 2밖에 안 된다. 3, 5가 들어갔다면 이제 2, 4가 남아있으니까 2, 4밖에 안 된다. 이런 식이야. 어차피 이것도 대칭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3가지면 3가지일 것이다. 9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9가지가 나왔냐면 1번에다가 1번 넣었더니 9가지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2번에 2번 들어갔을 때도 9가지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5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라는 생각으로 푸는 거지.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봐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놈은 이렇게 몇 개만 지금 이거밖에 안 그리잖아. 안 그리고 나머지 유추한 거잖아. 어떤 때는 여기가 2가지 나와버리고 뭐 1가지만 나오고 어떤 게 2가지 나오고 대칭형으로 안 나올 때 그때는 좀 많이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똑같은 문제인데 좀 다르게 물어본 게 지금 11-2번이거든. 11-2번으로 해볼게요.
11-3이 더 쉽네. 뭐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랑 똑같은 건데 경우가 더 많은 거지. 그지? 괜히 시켰어. 아이 참. 미안해요. 완전 노가다잖아. 그냥 3분으로 바꿔도 될까? 지금? 그냥 노가다여갖고. 이건 뭐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너네도 속으로 생각했잖아.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됐지요? 그냥 뭐 대문자로 AA, A, B, C, D 그 놈을 배열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자, 11-3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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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D 그래갖고 이거를 뭐 한 칸씩에 채운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3팩분의 6팩이지 그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쳐. 이거라고 쳐. 그 밑에다가 이제 소문자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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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D 이걸 넣을 건데 위에 있는 문자랑 똑같은 문자가 밑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요 놈들은 이쪽으로 다 세워지는 거 아니야? 무조건. 요 세 놈만 여기 세 놈들한테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720이 되는 거지. 그쵸? 오히려 더 쉽잖아 이게. 오히려 더 쉽. 자 여기 이제 연습 문제는 기본 다지기만 숙제로 할 거야. 실력 다지기 풀어보고 질문해도 돼.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으면은 왜냐면 말했듯이 이 책이 좀 어려운 책인 이유가 이 실력 따지기 때문에 그래. 실력 따지기 하고 방금 우리가 해왔던 3번들 요것 때문에 이 책을 어려운 책이라고 하거든. 근데 지금 우리 5번밖에 안 할 건데 내가 다 풀어주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풀어보고 질문해도 되는데 내가 질문을 받아줄 건데 이거를 숙제로 하면은 너무 좀 부담이라고 서로에게. 당신들도 부담일 거야.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씩 풀어보는 거는 뭐 권장은 하지만 꼭 풀어는 아니야. 하지만 1단계는 풀어보자는 거고 좀 그 1학년 과정에서 나오나 싶은 문제 하나 있어가지고 1번 여기 50쪽에 1번 만 한번 해보기. 비느자 때문에 그런 거야. 50쪽에 1-1번
됐죠? 답은 480이라고 하는데 빈 의자 때문에 친구거든. 빈 의자 때문에 6개의 의자가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남자 3명하고 여자 2명이 앉을 거야. 하나가 남지. 의자 하나가 남잖아. 6개니까. 의자 하나가 남아. 근데 문제에서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게 남자 3이랑 빈 의자다. 이 네 놈은, 이 4개의 의자는 남자 3명이 앉을 의자하고 빈 의자가 돼요. 이 4개의 의자는 붙어 있어도 되는 거지. 그거 먼저 배워하자는 거야. 4팩이지? 4팩? 그리고 그 사이사이 요 5개 중에 2개 선택해가지고 여학생 둘이 앉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하고 의자 붙어있다고 치자고. 붙어있다고 쳐. 그래갖고 OP 그러면은 저기 24잖아. OP가 20이잖아. 480 이렇게. 그러니까 빈 의자도 사람처럼 생각하자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냐면 6개인데 그러니까 6개의 의자인데 남자만 3명 있다고 쳐볼게. 남자만 3명. 남자만 3명 있어. 이 남자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웃해도 되는 게 빈 의자 3개 아니야. 빈 의자 3개를 배열을 하는데 이거는 구별이 됐지만 얘는 구별이 안 되지. 한 가지인 거지, 한 가지. 빈 의자 배열하는 게. 그리고는 1개, 2개, 3개, 4개, 넷 중에 3개를 선택해갖고 남자 앉히면 된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빈 의자도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시킨 거야. 좀 쉬었다 합시다. 아이고 그냥 힘들 죽겠네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50분인데?